네, 우리 미적분 학수강생 여러분, 어, 우리 날씨가 이제 좀 쌀쌀해지고 있죠. 그리고 해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해가 짧아진다는 거는 내가 쓸 수 있는 하루의 그 시간이 약간씩 줄어드는 의미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온도가 차가워지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젊으셔가지고 그 햇볕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민감함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 몸이 알게 모르게 어쨌든 그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요. 아무래도 그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지 않으면 밤에 그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기가 쉽지를 않고요. 집에서도 어, 어두워지면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의 이 오래된 뇌구조가 이제 어두워지면 자야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만약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실 경우 그 다음날 그 생활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집에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시간표를 세우고 꼭 그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 요령을 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개인적인 당부를 드리고 이 미적분학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그 대면 수업을 하려고 하냐면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대학 첫 그 수학 수업이기 때문에 좀 그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 외적으로 또그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대학 4년을 보내야 되는데 그죠? 그 그래서 강의 이런 온라인 강의에서 사실 좀 그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 집중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좀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뭐 사적인 질문도 하고 재밌는 농담도 주고받고 뭐 이런 게 이제 상호작용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에서는 그런 걸 최대한 배제하고 이제 내용만 위주로 전달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너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전달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쉬어갈 수 있는 틈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입니다. 그 인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꼭 그러면 뭐 그 이 전달해야 되는 내용만으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감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서로가 그 대화를 하는 와중에 뭔가 이제 시그널을 맞추고 익숙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일도 꼭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대하고 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다 학습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제가 3분 정도 이제 이렇게 좀 떠들고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엑스트라로 지금 추가로 제가 지금 이제 이 13장을 마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논의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13장 8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사실 13장 7절에 이제 그 미분의 응용편으로서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안 다루고 가려고 했는데 워낙 프랙티컬한 그러니까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뭐 그 수학의 눈으로 다른 어떤 세상의 일들을 볼 때 더 필요한 일일 것 같아서 빠뜨리고 하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의 이제 주제는 이겁니다. 자, 제약 조건이라는 것이 있을 때 주어진 함수의 최대 치수를 구하는 방법. 자, 여기서 제약 조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로는 이제 constraint라고 하고 이 constrained problem이라고도 얘기합니다. constrained problem. 이게 동사적으로는 이 constraint이라는 게 이제 제약을 가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constraint가 이제 제약 조건이 되고 그래서 solve a problem with constraints lik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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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근데 이제 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constraint는 물론 뭐 실제적인 문제에서는 사실은 이제 말로 주어지겠죠. 어떤 상황이 묘사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함수를 우리가 빌드업을 해서 그래서 뭐 최대치수를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모델링의 어떤 그런 게 빠져 있고
최종 단계로서 모델링을 다 마치고 나면 뭐를 해야 된다. 이 마지막 단계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네, 안타깝죠. 사실 이제 차분차분히 차근차근 이렇게 다 그 하나를 프로젝트를 행할 때 모든 요소를 그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사실 배우는 과정이 아마 여러분 4학년 때 어떤 이제 배우실 텐데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사실을 가르치는데요. 얼마나 이게 나중에 쓰임새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 달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중요한 토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이변수 함수와 삼변수 함수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제 이변수 함수와 삼변수 함수가 어떻게 제약 조건이 주어지냐면 역시 함수에 대해서 어떤 xy나 xyz가 어떤 그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그죠? 그래서 gxy equals c 또는 gxyz는 c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xyz가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xy가 만족해야 되는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그러한 방정식 상에서만 움직이는 이게 특정한 어떤 이거는 이제 레벨 어떤 곡선이 되겠고요. 이건 어떤 곡면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벨 커브나 레벨 서피스 그러니까 등위 선과 등위 그러니까 이게 등위 곡선이고 등위 곡면 그죠? 등위 곡면이나 등위 곡선상에서 주어져 있는 어떤 그런 곡선상에서 풀거나 곡면상에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라그랑즈 승수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하거든요. 승수라는 멀티플라이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곱하는 수가 있다 이런 뜻이고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 최대와 최소는 또 극대와 극소기도 하잖아요. 예. 따라서 최대와 최소를 찾는 점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항상 극대와 극소라고 하는 점들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최대와 최소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캔디데이트들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극대 극소를 찾는 방법으로서 바로 라그랑주 승수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약 조건이 있을 때의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레디언트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는 뭘 해야 돼요? 미분이 0인 거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f가 0인 거 나중에 그레디언트 라지 f가 0인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f 서브 x는 0, f 서브 y는 0 이 두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라그랑지 승수법은 뭐냐면은 제약 조건의 그레디언트와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함수의 그레디언트가 어떤 숫자의 곱하기 관계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쓰면은 그레디언트 f는 항상 뭐예요? 람다 타임스 그레디언트 g다. 내지는 그레디언트 라지 f는 람다 타임스 그레디언트 라지 g의 어떤 관계를 만족한다. 이게 이제 잘 알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제약 조건으로부터 꼭 제약이 나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제약 조건이 있으면 제약 조건으로부터 뭐야? 반대급부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인포메이션이 추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제약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최대치에서 찾으려면은 뭘 했었어요? 해시안, 그러니까 세컨, 그러니까 이게 편미분, 그러니까 뭐 부호를 찾아가지고 그죠? 뭐 그 요철을 보고, 그러니까 세컨 드리버티브 f 프라임 0 한 다음에 f 땡땡, 그죠? f 더블 프라임의 부호를 봤었잖아요. 그에 상응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면 이제 그 fx 어떤 양부호 행렬, 내지는 음부호 행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됐었죠. 그런데 이제 제약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은 xy를 아무 데서나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니라 뭐냐? 이 제약 조건으로부터 뭐야? 그 라그랑주 승수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컨디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가해짐으로 인해서 뭔가 좋은 일이 사실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좋은 시그널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덤으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이 방정식이 그레디언트 F는 뭐요? 그레디언트 G의 어떤 상수배가 항상 돼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XY가 바로 극대극소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왜 그런지는 뭐 책에 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은 책을 좀 보시고요. 이걸 설명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제가 선생님 강의가 너무 어려워요. 뭐 이게 학생의 수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등위선상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등위선상에서 어떤 함수 x제곱 더하기 2y제곱, 그러니까 여기서 예제 3번인 예제 2번 문제인데요. 예제 2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에서 이런 xy가 여기 이런 xy에 대해서 fxy를 여기에 제한했을 때 의 최대 최소 이렇게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더하기 2의 y의 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이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걸 람다 1의 x제곱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뮤의 1의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좀 더 일반적으로 지금 알파의 x제곱 더하기 베타의 y제곱 그래서 알파 베타는 전부 양수고요.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xy 역할을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자, 이 경우에 최대 최소를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러면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아까 이제 여기서 제약 조건이 이제 있다고. 사실은 이 문제는 이 형태만 보면 조금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걸 이제 약간 기하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포물면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포물면이에요. 그죠? 그래프를 항상 그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단면이 타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면이 타원이고요. 이게 타원이고 타원들을 쭈루룩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예요. 그죠? 단면이 타원이기 때문에 포물면이고요. 여기서 이 밑에 있는 XY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여기가 원점이고요. 밑에 있는 XY는 어디에 제한되어져 있냐면은 여기에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에요. 사실 요점을 지나고 있죠. 원점일 때. 그래서 사실 원점일 때 사실 여기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걸 올리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이거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올리면은 뭔가 이제 뭐 이런 무슨 이런 곡선이 나올 거예요. 그죠? 뒤로 돌아서 이렇게 나올 텐데 이 곡선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디서 최대가 되고 어디서 최소가 되느냐 이런 거죠. 문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아까 이제 라그랑지 승수법이라는 게 제약 조건이 있다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구하는 거 요거 fxy고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왼쪽을 요거를 gxy라고 놓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gxy는 이꼴 이런 형태다. 그래서 항상 덤으로 나오는 조건이 뭐였어요? 그레디언트의 f는 뭐예요? 항상 어떤 거에 상수배다. 람다 타임스 람다 모르는 수예요. 람다 미지수예요. 람다는 어떤 수인지 몰라요. 람다
람다 times gradient g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만족해야 된다. 어디서? 예. P가 if P가 P에서 극점이면 예. 극대, 그러니까 P가 극점이면 그러니까 이게 극대나 극수를 얻는 그러한 점이라면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그러면 그레디언트 아까 f는 fxy는 자 fxy는 x제곱 더하기 2y의 제곱이었고 gxy는 아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었죠. 네. 그래서 그레디언트 f는 뭐가 돼요? 그레디언트 f는 2x, 4y가 되고 이것이 람다 배하기를 람다 타임스 요거의 그레디언트는 2x, 2y 이렇게 되죠. 그래서 xy가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극대 극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2x는 2 람다 x and 4y가 2 람다 y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을 알 수 있죠. 이 없애고 나면 이 식은 뭘 뜻하냐면 1 빼기 람다는 x는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두 수를 곱해서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하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경우에서 x는 0, or 람다는 1이에요. 오케이? x가 0이면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아까 제약 조건으로 컴백해요. 이게 1이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제약 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제약 조건. 그 다음에 람다가 1이면 어떻게 돼요? 람다가 1이면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4y는 2y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4y는 2y가 돼서 y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극점은 네 가지 경우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0, 5, 0, 플러스 마이너스 1 요거밖에는 극점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여기서 극대화 극소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대입해보면 그때 0을 0,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고 1,0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그 다음 나머지 값 이제 그냥 사실은 금방 쉽게 보일 수 있는데 이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항상 1보다는 크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2y제곱을 y제곱으로 분류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제약 조건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1이죠. 그러니까 이 식이 y제곱 더하기 1로 바뀌어요. y제곱은 항상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얘 1보다 커요. 그런데 실제로 항상 미니멈은 우리가 알죠. 미니멈은 1보다 크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1,0 요 상황 1,0일 때 최소가 되고, 요거일 때 최대가 난다. 최대는 항상 뭐예요? 최대는 경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최대와 최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는 그 극대가 최대가 되는 것이죠. 그 외의 점에서는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풀이가 돼요. 사실은 근데 아까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알파하고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놓자고요. 알파 베타에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알파 베타인 경우에는 뭐만 달라져요? 여기에 알파 x 2에 베타 y 이렇게만 달라져요. 그죠? 이렇게 지울까요? 여기 뒤에 값. 모든 것들은 다 똑같고 제약 조건 다 똑같고 그러니까 제약 조건은 똑같고 그러니까 제약 조건 똑같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그런 다음에
그레디언트 알파는 2의 알파 x, 2의 베타 y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 알파 x는 람다 x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베타 y가 람다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파 빼기 람다 x는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x가 0이거나 람다는 알파예요. 람다가 알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람다가 알파면 베타 빼기 알파 y는 0이 되는데 베타하고 알파가 이게 다른 수라고 했어요. 지금 알파 베타 다른 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0이 아니어서 y가 0이 되고 역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여기서 이 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x가 0일 때는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경우는 알파가 람다가 알파였어요. 네, 람다가 베타가 되겠죠. 람다가 베타가 돼요. 람다가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가 베타가 된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최대는 뭐예요? 최대는 알파. 알파가 베타 보니까 알파와 베타 중에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미니멈이 베타인 거죠. 여기서 미니멈이 베타. 그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꼭 그렇게 알아야 되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알파의 x제곱 더하기 베타의 y제곱은 항상 우리가 뭘 증명할 수 있냐면 지금 베타보다 크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모든 xy에 대해서 such that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인 이러한 xy에 대해서 항상 얘는 베타보다 크다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보시면 자 이거를 보인다는 것은 빼기를 해가지고 양수인 걸 보이는 것과 같죠? 이것은 베타의 y제곱 빼기 베타는 0인 거를 보이는 것과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알파의 x제곱 더하기 베타의 y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데 아까 제약 조건이 뭐였냐면 y제곱 더하기 x제곱은 1이라고 그랬을까요? y제곱 마이너스 1은 뭐와 같아요? 마이너스 x제곱하고 같죠? 따라서 알파 빼기의 x제곱은 이렇게 바뀌거든요. 여기 있는 항이. 근데 아까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가 양수예요.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 마찬가지 요령으로 여러분이 알파의 x제곱 더하기 베타의 y제곱은 뭘 넘을 수 없다는 걸 보일 수 있냐면 알파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역시 보일 수가 있고 이때 최대가 된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라그랑지 승수법을 꼭 써야지만 그러면 알파 베타가 최대가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라그랑지 승수법을 써서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라는 걸 보인 거고 여기서는 물론 극점을 찾지 않고 제가 베타보다 항상 크다는 걸 보였는데 실제로 그럼 이게 미니멈을 어테인 하느냐 요 베타를 어테인 할 수 있느냐 베타 그러니까 우리가 요 x와 요게 요 함수의 범위에 있다는 걸 아는데 실제로 그 범위에 그 알파라는 값을 맥시멈으로 그러니까 얘가 그거보다 커질 수 없고 그거보다는 작을 수가 없다. 이건 보였는데 실제로 0,1, 1,0 집어넣으면은 베타 알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이 최소, 요것이 최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 1,0일 때, 요거는 0,1일 때. 각각 실제로 알파와 베타를 어테인 하잖아요. 그죠? 찍으니까.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건 이제 절대 부등식이고 실제 이 함수가 이 값을 언제 가지는지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중요한 맥시멈 어테이닝 포인트를 찾는다, 미니멈 어테이닝 포인트를 찾는다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극대와 극소를 찾아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방정식을 푸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은 항이 고차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제 배우시겠지만 5차 이상의 우리가 다항식 풀 수 있어 없어요. 네, 없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XY가 굉장히 그 복잡하게 꼬여 있을 때 그거를 그 풀 수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극대극소를 진짜 찾아가지고 그 어떤 문제를 풀겠다 이런 테크닉이 프랙티컬리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이제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베타, 알파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행렬 배우면 이게 이제 어떤 거랑 관련이 있느냐? 요 알파 x 제곱 더하기 베타 y 제곱은 사실 이제 모든 것이 행렬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이런 대각행렬의 사실은 2차 형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이 형식의 2차 이 행렬의 2차 형식이에요. 이 행렬은 뭐예요? 원래 지금 대각행렬이기 때문에 대각형렬의 최대와 최소가 항상 저기 뭐죠? 예, 그, 이 2차 형식이 가질 수 있는 최대와 최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있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항상 이런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차 형식이 이제 뭐 항상 이제 좀 보다 일반적인 2차 형식의 형태는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알파, 감마, 베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거고 요것이 요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요렇게 2차 형식이 임의로 이제 2차식이 주어질 때 예를 들면 알파의 x제곱 더하기 2감마의 xy 베타의 y제곱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요 식에 대응되는 이제 식이거든요. 요거의 최대 최소 어떻게 찾느냐? 이제 주로 이런 걸 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인데 요 테크닉을 쓰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선형대수를 배우시면 요건 항상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뭐 람다 1, 람다 2 이런 식의 대각행렬로 이게 대각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런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알파 베타가 나오고 요런 형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최소고 이게 최대다. 이게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좌표를 변환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XY 좌표계를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새로운 좌표계 X 프라임, Y 프라임, 그러니까 이걸 회전 이동시킨 이러한 좌표계로 우리가 바꿔가지고 문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와 최소를 찾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점에서 발생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최대값이 어디고 최소값이 어디냐 이런 게 중요하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최대와 최소는 결과적으로 이 행렬의 대각화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 좀 더 일반적으로 이런 함수를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라고 하는 이런 원상에서 찾는 문제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좌표축의 변환이라는 것과 연관이 돼 있고 사실 좌표축의 변환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대각화라는 것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높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좀 더 엘레강트한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고등수학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더 높은 관점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문제에 접근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그랑지 순수법에 대한 약간의 예를 봤고요. 뭐, 그 외에도 문제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두 제약 조건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이 두 제약 조건은 문제를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제약 조건이 있는 문제는 안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이 하나만 있을 때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되고요. 항상 시험 문제는 웨버의 숙제가 항상 뭐예요? 그게 항상 기준이 된다. 그래서 웨복 숙제의 경계 내에서 항상 시험 문제는 출제된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3장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다음에 대면에서 만날 때는 14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하고 대면을 가지는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진짜 1년 여러분들이 입학하고 나서 저를 처음으로 우리가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나름 기대가 되고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면 강의 할 때까지 13장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